우리 여러분들 가볍게 속도, 가속도, 변이 쪽, 자, 변이의 속도, 가속도 쪽 우리 여러분이랑 같이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뭐 짧게는 1시간 정도 또는 길게는 1시간 반 정도 개념을 정리를 잘 해볼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 개념 정리 한번 잘 해주시고 뒤에 있는 문제풀이까지 같이 한번 몇 개 이어가 볼 거고, 자, 제가 일단 문항은 잘 선별을 해놨어요. 근데 일단 이쪽 파트를 풀 때 어떤 좀 주의사항이 있냐면 이 변이의 속도, 가속도 부분은 이게 굉장히 유리해요. 자, 누구한테 너무나 유리하냐면 물리를 하는 친구들한테 너무나 유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물리를 하는 친구들한테 너무나 유리하게 작용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이게 또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절대,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좀 추세긴 하거든요. 보통 이제 굉장히 심화된 내용을 내지는 않을 거예요. 자, 심화된 내용을 내지는 않을 거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내가 문항들을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지 조금 고민을 잘 해보시고 그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 뒤에서 같이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속도, 가속도, 변이 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 여러분이랑 내가 본격적으로 조금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스칼라다라는 친구와 어떤 친구를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볼 거냐면 벡터라고 불리는 친구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누굴 비교한다? 스칼라다라고 불리는 친구와 벡터라는 친구를 조금 구분을 해볼게요. 강사님, 이거 제가 이제 물리를 약간 해봤었는데 물리에서 정리하는 용어던데 왜 지금 정리하는 거죠? 자, 이거를 알면 조금 내용이 편해요.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잘 따라오시는데, 일단 스칼라다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는 스케일러입니다. 스케일러. 자, 스케일러를 그냥 내가 알기로는 그리스어거든요. 스케일러를 그냥 그리스 발음으로 스칼라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는 그대로 직역하자면 정말 말 그대로 뭐의 정의냐면 크기다라는 것의 정의예요. 크기가 스칼라의 정의입니다. 그럼 강사님 벡터는 뭐죠? 라고 물어보시면, 자, 벡터는 일단 영어로는 뭐 V-E-C-T-O-R 이렇게 적는데 벡터는 뭐와 뭐가 결합된 걸 벡터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크기와, 자, 다시 한번 뭐와? 크기와 방향성이 결합된 거를 우리는 벡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약간 우리가 이렇게 따져볼 수도 있겠지? 그럼 결국 스칼라다라는 친구는 벡터라는 친구는 스칼라에 어떤 포함된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얘도 크기라는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친구도 가지고 있겠지만 방향성이라는. 강사님 이거에 그냥 차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거기 아래 이제 그림을 좀 잘 그려놓은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A라는 어떤 점이 있어요.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 그냥 선을 하나 이렇게 쭉 하고 그어볼게요. 그 다음 여기에 내가 길이를 그냥 2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자, 길이가 2야. 이 길이가 2라는 것 자체는 스칼라일까 벡터일까? 맞습니다. 얘는 스칼라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여러분한테 그냥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거든. 이 2라는 길이가 우리가 만약에 선분 A, B의 길이입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뭐의 길이입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선분 BA의 길이입니다 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두 가지 방향으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에서 B로 우리가 길이를 잰 건지 아니면 B에서 A로 길이를 잰 건지와 같이, 자, 뭐가 없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얘는 방향성이 없는 상황이에요. 방향성이 없는 상황이고 그냥 AB의 길이, 즉슨 AB의 크기가 그냥 2다라고만 대답할 수 있는 얘는 스칼라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간 뭐를 좀 표현을 해볼 거냐면 방향성이라는 걸 좀 나타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방향성은 어떻게 나타내냐? A에서 B로 이런 식으로 뭔가 화살표를 하나 뚝 이렇게 그어줍니다. 오케이? 자, 화살표를 뚝 그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이 친구를 그냥 뭐다라고 읽으시면 되냐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벡터 AB다. 벡터 AB다라고 하고 A에서 B로 가는 방향성이라는 걸 이렇게 T를 내줍니다. 화살표로 이런 식으로 T를 내줘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는 그럼 이게 벡터 AB라는 건데 벡터라는 친구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했죠. 그렇죠? 방향성이 일정해요. 자, 다시 한번 더 방향성이 뭐하다고요?
일정하죠. A에서 B로 지금 가는 방향성이다 라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만약에 벡터 AB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할 때는요, 자, 크기라는 건 보통 되게 절대값을 씌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의 크기를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주면 크기는 말 그대로 그냥 AB의 3분의 길이라는 소리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의 길이를 2다 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니까 한마디로 우리 여러분한테 이렇게 정의를 해보자는 거야. 스칼라다라는 건 전혀 그냥 뭐가 없이, 맞습니다, 방향성이 없이, 자, 방향성이 일정하지 않게 크기만 가진 걸 우리는 스칼라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방향성이 일정하시면서 크기도 함께 갖고 있는, 즉은 절대값도 함께 갖고 있는 걸 우리는 벡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아래에 있는 이그샘플 너무 많이 언급을 심하게 하진 않을 건데, 그냥 스칼라의 그냥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나 보면은요, 자, 스칼라의 대표적인 예시를 조금만 써볼게. 이그샘플, 얘는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몸무게가 있습니다. 몸무게, 오케이, 이런 것 등등이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내가 지금 여러분으로부터 나까지의 거리가 200m라고 쳐보자. 나부터 여러분까지 거리도 200m라고 칠 수 있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거리라는 거는 어떤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몸무게라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게. 내가 살이 발바닥에 찔 수도 있고 대가리가 찔 수도 있겠죠. 즉은 어떤 방향성이 일정하지 않게 살이 쪘을 때 몸무게가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자, 단순하게 생각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크기를 뜻하는 용어들은 전부 다 스칼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벡터의 예시는 뭐가 있습니까? 벡터의 예시는요, 자, 제가 저기 윗선한 겁니다. 자, 변위입니다. 변위. 자, 변이라는 거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위치의 변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위치의 뭐다? 변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또 뭐가 있냐? 어떤 속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 가속도도 있습니다. 자, 속도도 있고 가속도도 있다는 소리는, 자, 이 친구들은 모두 다 뭘 갖는다? 크기도 있고 방향성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거야. 오케이. 자, 일단 질렀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스칼라에 조금 예시를 하나 안 적었는데 이것도 조금 적을게요. 속력도 스칼라입니다. 방향성이 없이 어떤 크기만 갖는 게 속력이다라는 게 있는데, 그럼 강사님 지금 속도가 있고 속력이 있는데 이거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 이 친구의 차이를 이제부터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 여러분들이 벡터와 스칼라의 차이 한번 조금 정리하시고 호흡하시고 따라오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가볍게 우리 여러분이랑 그 아래에 있는 2번, 괄호 2번 1차원에서의 운동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1차원에서의 운동이다 라는 건데, 일단 우리 여러분들 제가 말을 조금 어렵게 하는 걸 수도 있긴 해요. 자, 1차원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자. 1차원은 그냥 수직선 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더, 어디 상이다? 수직선 상이다. 강사님, 운동이라는 건 뭐죠? 운동, 강사님 복싱 하시는데 그 운동 아닌가요? 자,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움직인다 생각하면 돼요. 움직임을 우리는 운동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여러분들 무조건 약속을 할게요.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수학 2죠. 수학 2에서는 수직선 상에서의 움직임밖에 관찰하지 않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보다. 수학 2에서는 문장으로 조금 적을게요. 수직선 상에서의 뭐밖에 관찰하지 않는다? 움직임밖에 관찰하지 않을 겁니다. 수직선 상에서의 움직임밖에 관찰하지 않을 거지, 절대 어떤 평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D 입체 상황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은 절대 관찰하지 않을 거예요. 약속하자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일단 수직선 상이라는 건 크게 좀 두 가지 부류로 볼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부류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가로로 쭉 나와 있는 이런 수직선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세로로 나와 있는 어떤 수직선도 있을 수가 있겠죠. 즉은 딱 축이
하나씩만 존재하는 걸 우리는 수직선상, 즉슨 1차원상이다 이렇게 부르겠다는 건데, 자 일단 보통 되게 익숙한 이런 수직선, 여기를 우리가 그냥 0이다라는 점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이 움직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사람이 움직일 거예요. 좀 다리가 길죠. 0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벡터라는 건, 자 벡터라는 건 뭐가 있다라고 했죠? 방향성이 있는 걸 우리는 벡터라고 이야기를 했죠. 방향성이 있는 걸. 자 방향성이 있다는 소리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 얘는 그냥 어떤 것과 같은 말이냐면, 부호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뭘 갖는다? 부호를 갖는다. 자 좀 적어 놓으셔야 될 거야. 그럼 부호를 갖는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지금 1이라는 곳이 있고 또 여기서 2라는 곳이 이렇게 있어요. 알았죠? 자 1이라는 곳이 있고 2라는 곳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이쪽은 우리가 플러스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플러스 방향.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또다시 마이너스 1이 있고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그럼 이쪽은 우리가 어떤 방향이다? 마이너스 방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이 있다는 건 부호가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괜찮은 거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해볼게. 자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자 아마 이거 다 배워서 알아. 중학교 때도 배웠다. 2m/s로 움직일 거야. 자 2m/s라는 소리는 1초당 2만큼 가겠다는 소리죠. 1초당 2만큼 가겠다는 소리야. 그럼 나 물어볼게. 이 친구의 첫 번째 질문이야. 첫 번째 질문, 퀘스천 1. 얘의 속도는 몇일까요? 속도. 맞아요. 2m/s예요. 그죠? 근데 굳이 디테일하게 표현하자면 부호를 표현해 주세요. 플러스 2m/s예요. 왜요, 강사님? 속도는 제가 벡터라 했죠.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또 얻어지는 거, 궁금한 거. 그럼 얘의 속력은 몇일까요? 속력. 속력은 크기만 있는 거죠. 자, 속력은 크기인데 얘가 어차피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거든. 그래서 얘는 그냥 2m/s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퀴즈를 하나 내볼게. 우리가 여기로 지금 2m/s로 움직일 때는 속도랑 속력이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퀘스천 2야. 자, 퀘스천 2. 얘가 이번엔 왼쪽으로 2m/s로 움직일게요. 자, 음의 방향으로 2m/s로 움직일 거야. 그러면 퀘스천 2는 이런 질문이거든. 얘의 속도는 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속도는 방향성이 있다 했죠. 그러니까 나는 왼쪽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그때의 속도는 마이너스 2m/s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근데 속력은 크기만 있는 거죠. 자 크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절대값이다 라고 아까 내가 생각을 하라고 했던 것 같아. 그럼 이때 이 친구는 전혀 그냥 뭐에 관련이 없냐? 부호에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냥 2m/s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는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이런 포인트가 있어. 자 아래에 다 써져 있어요. 속도가 플러스면 어차피 속력도 플러스니까 이 두 개가 같아요. 근데 속도가 마이너스인데 속력은 크기밖에 없는 거니까 플러스 2m/s죠. 그럼 결론은 내가 얻어지는 게 뭐가 있냐? 자 거기 아래에 있는 어텐션에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속력이라는 건 결국엔 속도한테 무슨 대값을 씌운 거다? 절대값을 씌운 게 우리는 속력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았죠? 자, 절대값을 씌운 게 속력이다 라는 거 이거 얻어가시면 되는 거니까 자 굳이 쓸 필요 없고 아래 어텐션 맨 아래 첫 번째 밑줄 한번 그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알았죠?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좀 대답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1차원상에서의 운동인데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 있다 했죠. 자 얘가 원점이에요. 근데 얘가 위쪽으로 움직일 때 당연히 플러스일 거고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건 이제 마이너스다라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볼 수 있을 건데, 자 만약에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는 이때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다라고 칠게요. 마이너스 2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조금 던져볼게. 퀘스천 3라고 해보자. 이 마이너스 2의 위치는 몇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위치.
자, 위치는 아까 제가 이제 변위, 뜻은 위치의 변화라 했죠. 그럼 그냥 얘는 벡터예요. 벡터는 부호가 있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마이너스 2라는 위치가 그대로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냥 이렇게 할게요. 뭘 물어볼 거냐면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몇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시 한번 더, 뭘로부터?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뭔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야. 그럼 우리는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인데, 자, 다시 한번 더, 거리는 뭐라고? 스칼라예요. 크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이 친구는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그냥 우리는 플러스 2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즉은 거리도 어떤 방향성이 없고요. 자, 위치 또는 변위만 우리는 방향성이 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럼 여기까지 조금 내용을 정리해 주시는데, 자, 그때 어텐션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절대값 속도는 속력이 된다라는 거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두 번째, 자, 여기서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보라색으로 적자. 아까 제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플러스 2m/s고 음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마이너스 2m/s라 했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속도가 플러스이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속도가 마이너스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거를 보통 알아챘었던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해보자. 결론은 뭐냐면, 자, 속도의 부호를 알면 뭐를 알 수 있냐? 운동 방향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운동 방향을 알 수 있다. 운동 방향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가 속도가 플러스면 얘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속도가 마이너스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속도가 양수면 오른쪽 또는 위쪽으로 움직이고, 속도가 음수면 마이너스 또는 아래로 움직인다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자, 머리에 한번 조금 잘 정리해 주시고, 딱히 그렇게 뭐 내용 자체가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뒷페이지 한번 따라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뒷페이지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3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변이 vs 거리, 속도 vs 속력, 그 다음에 and 가속도 이렇게 써 있죠. 자, 일단 우리 여러분이 하나의 좀 관계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어떤 관계도를 좀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거를 좀 먼저 이해를 하세요. 자, 제가 그냥 잘 써놨어요. 자, 변위라고 되는데, 자, 변위랑 그냥 위치랑 조금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단 위치라고 먼저 써볼게요. 위치가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속도가 있고, 그 다음 가속도가 있어요. 가속도. 자, 우리가 일단 위치라는 거는 단위를 조금 표현해 볼게. 가장 대표적인 단위는 미터라는 단위가 있죠. 미터. 몇 미터 위치에 있습니다. 몇 미터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이제 우리가 속도라는 거는 가장 큰 단위가 뭐가 있나 보니까 이제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미터 퍼 세크가 있어요. 미터 퍼 세크.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세크 분의 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그냥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자, 야매 증명법이에요. 미터 곱하기 세크의 마이너스 1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럼 얘는 우리가 미터 곱하기 세크의 0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뭐의 0승은 1이니까.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 지금 여기 세크가 0승인데 세크가 마이너스 1승이죠. 차수가 내려갔어요. 차수가 내려갔으면 뭐를 했다는 소리일까? 맞아요. 미분을 했다는 소리예요. 미분. 오케이. 근데 뭐에 대한 미분을 하냐면, 지금 세크가 초죠. 초가 시간이거든요. 시간의 차수가 내려갔으니까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합니다.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한다. 근데 시간이라는 걸 우리 보통 되게 많이 약속하기를 뭐라고 많이 약속을 하죠? 맞습니다. t라고 많이 약속을 하죠. t. 그래서 t에 대한 미분을 하면 위치 또는 변위는 속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제 안 배우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중력과 속도 정도 다 배웠을 거거든.
아마 이제 중력가 속도가 9.8m/s 제곱 뭐 이렇게 배우는데 이 친구는 m/s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우린 똑같이 표현할 수 있죠. 미터 곱하기 세크의 마이너스 2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역시나 차수가 내려갔죠. 차수가 내려가서 일단 이 친구도 우리가 미분을 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역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자.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는 뭐를 하시면 되는 걸까? 그러면 맞아요. 역으로 적분을 하시면 돼요.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온다 또는 변위가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뭐에 대한 적분? 맞아요. t에 대한 적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간에 대한 적분.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또다시 하나의 관계를 더 가져가 볼게요. 목이 좀 나갔죠? 자,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속도한테 절대값을 씌우면 속력이 된다라고 이쪽에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자, 화면 넘기기 귀찮으니까 안 넘길 거고요. 속도한테 우리가 일단 절대값을 씌워요. 자, 절대값을 씌우면 한마디로 크기를 재요. 그럼 부호가 사라지죠? 얘는 무슨 력이 나오죠? 속력이 나옵니다. 자, 속력을 갖다 우리는요 적분을 합니다. 속력을 적분하면 얘는 뭐가 나오냐? 거리가 나오게 돼요. 이거는 좀 외우세요. 강사님, 거리를 미분하면 속력인가요? 자,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절대 하지도 마세요. 강사님, 속력을 미분하면 가속력인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하지도 마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내가 써놓은 이 그림의 관계도 정도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전부 다 외우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대로 그냥 외우세요. 그대로 외우고 그 아래에 있는 이그샘플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발 외우세요. 그냥 외워. 그냥 외우라면 외우는 거야. 수학은 암기야. 알았지? 자, 그 아래에 있는 이그샘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그샘플 보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주고 있냐면 좌우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 점피는 원점에서 출발해서 속도가 다음과 같다라고 주고 있어요. 자, 일단 그냥 수직선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 원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P라는 곳이 이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P가 움직이는 속도를 VT라고 줬죠. 자, 왜 VT라고 많이 주냐면 속도가 영어로 velocity예요. 그래서 velocity의 앞에 그 V자를 따서 V라고 많이 씁니다. T에 대한 함수로 많이 표현이 되죠. 왜? 시간에 대한 함수니까. 그래서 얘는 속도다라고 할게요. 속도. 자, 그때 이 친구를 갖다 우리가 3t제곱에 마이너스 12t에 더하기 9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쪽도 미분 적분다돈이에요. 그래프를 같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리세요, 제발. 알았죠? 그리세요. 자, 인수분해가 되는 2차 함수 같죠? 자, 인수분해 합니다. 3 곱하기 얘를 t 빼기 1 곱하기 t 빼기 3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VT 함수를 조금 그리세요. 자, VT가 이렇게 그려지고 얘가 이렇게 되는데 2하고 3을 근으로 갖고 다시 한번 얘는 T축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T는 시간이죠. 자, 시간이죠. 자, 우리 여러분들 나랑 마이너스 2초에 만나. 시간을 마이너스다. 뭐 시간을 달리는 소녀도 아니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항상 0보다 어쩌죠? 크죠. 그래서 0이라는 게 항상 이쪽에 이렇게 있을 거고 0보다 오른쪽에서만 그래프를 그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알았습니까? 자, 그럼 조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래요? 제가 아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기에서 이제 어텐션 두 번째에서 속도의 부호를 알면 우리가 운동 방향을 알 수 있다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당연지사 0초에서 시작을 하겠죠. 사람의 모든 시간은 0부터 시작이야. 지금으로부터 시작 이 말이면 0초에서 시작이야. 강사님, 저는 아침 7시라는 생각 7시부터 시작. 이지랄 하지 말고 시작하면 그때 시작 0초부터 시작이야.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양의 부호죠. 그럼 1초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양의 방향. 몇 초까지는? 1초까지는. 알았죠? 근데 1초부터 3초까지는 마이너스죠. 그럼 1초부터 3초까지는 다시 마이너스 방향으로 뭐 이렇게 움직였다는 소리야.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아직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우리는 3초 이후로는 계속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소리야. 자, 3초를 이후로는 양의 방향으로 계속 움직였다라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즉슨 우리 P라는 새끼가 이렇게 서 있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다시 여기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온몸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사실 저는 수학보다 원래 물리를 잘했거든요. 자, 우리 여러분 좀 알아주시고 나중에 동생 물리 한번 보내주시면 돼요. 자, 해본 소리고. 자, 그랬을 때 우리 여러분들 이제 관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하라는 것부터 구할게요. 1번. 수직선과 속도 함수를 그리시고 운동 바로 직후에 운동 방향을 표현하셔요. 이미 해놨죠. 우리가 몇 초부터 몇 초까지는 0초부터 1초까지는 양의 방향. 자, 초라는 그냥 말을 쓰는 거예요. 0부터 1까지는 플러스 방향, 1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방향, 3 이후로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1번 이렇게 그냥 써주시고요. 2번. 출발 후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간.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간은 2하고 3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2번은 2하고 3이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3번. T는 4일 때 운동 방향과 속도, 가속도를 구하래요. 자, T가 몇일 때? 4일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는 소리죠. 아, 뭔가? 운동 방향인가? 운동 방향, 속도, 가속도죠. T가 4일 때는 가만히 보니까 4가 이쯤에 있거든요. 부호를 알면 우리가 운동 방향 아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우리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다,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였다 라고 볼 수 있고, 속도, 가속도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한마디로 그냥 이거야. 우리 속도는 V의 4라고 쓸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가속도가 영어로 acceleration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속도는 AT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속도니까 스몰 a의 4를 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V의 4를 구하겠습니다. 자, 4라는 친구는 우리가 48에서 48을 뺐죠. 사라지고 속도는 9가 됩니다. 오케이. 자, 가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되죠? 맞아요. 얘를 미분하면 가속도죠. 자, 가속도 흔히 뭐라 표현한다고? AT라고 표현을 하죠. AT 미분 때립니다. 자, 그럼 얘는 6T에 빼기 12가 이렇게 되죠. 그때 우리가 4를 넣으래요. 자, 4를 넣는 거니까 넣으면 24에서 11을 빼서 우리는 몇이 된다? 12가 이렇게 가속도가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알았죠? 속도, 가속도 알아냈고 이제 4번 들어가 보자. 출발 후 4초 이후. 자, 출발 후 4초 이후에 뭘 구해달라? 위치를 구해줘요. 위치. 자, 위치는 우리가 하나, 둘, 속도를 적분하라 했죠.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이런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 강사님, 정적분인가요? 부정적분인가요? 저는 정적분을 추천해요. 자, 출발 직후니까 이게 지금 T에 대한 적분을 하셔야 되냐? DT지. 출발 직후면 몇부터 출발하는 소리일까? 0이고 그 다음에 얘가 4초 때까지의 위치죠. 4까지 우리한테 VT 적분을 이렇게 때려줘라. 그래, 위치가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VT를 적분합니다. 적분하시면 이때 3t제곱 적분하면 t의 세제곱이죠.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얘가 9t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얘를 0부터 4까지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알았죠? 들어가 보시면 64에서 96을 뺍니다. 마 32고 49 36이죠. 값은 4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알았죠? 자, 위치 구하셨고, 자, 괄호 5번 한번 들어갈게요. 괄호 5번. 뭐라고 찌꺼리나 보니까, 자, 출발 후 4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자, 거리죠. 자, 우리가 일단 거리를 구하라는 거 다시 한번 더 인테그랄. 자, 누구를 적분하라 했죠? 속력을 적분하라 했죠. 속력. DT죠. 몇부터 몇까지? 0부터 4까지. 자,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개념 정리합니다. 속력이라는 건 속도를 뭐 한 거죠? 적분한 거죠. 아, 속도의 절대값이죠. 그럼 이게 결국 뭐냐? 속도를 절대값한 함수를 0부터 4까지 정적분해줘라 이 말인 거예요. 가만히 야려보세요. 자, 눈깔이 있으면 보세요. 이게 아까 속도 함수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절대값 속도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뒤집어 주는 거예요. 뒤집어주고 절대값 뒤집어줘요. 0부터 4까지니까 이때의 면적을 구해주세요 라는 이런 말인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조금 같이 한번 구해볼까요? 자,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어차피 면적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럴 것 같아. 그냥 얘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의
근부터 근까지니까 일단 공식을 써요. 6분의 하나 둘. 절대값 최고차항이죠. 절대값 최고차항이면 절대값 3 곱하기 1부터 3이니까 3 빼기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써주죠. 계산 그냥 미리 하자. 자, 3이 어차피 떨어지니까 2가 되고 떨어지면 얘는 일단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더하기 4죠. 이건 4입니다. 플러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이게 또 2차 함수. 2차 함수면 대칭성을 이용하세요. 이게 뭐냐? 여기가 지금 1인데 여기 0이죠. 한 칸 떨어졌죠. 여기 지금 3인데 여기 몇이죠? 4죠. 한 칸 떨어졌죠. 여기만 적분해서 곱하기 몇 하시면 될까? 2 하시면 돼요. 어차피 대칭인 상황인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2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누구를 적분하죠? 안 뒤집혀진 함수를 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3t제곱에 빼기 12t에 플러스 9의 dt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얘를 적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적분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냥 적당하게 아까 계산해 놨던 거 그냥 1만 여기다 1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1마 6 마5 더하기 9니까 자, 이 친구 누가 됩니다? 4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4, 2, 8 더하기 4죠. 그럼 얘는 몇이 된다? 12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알았죠? 괄호 6번 한번 볼게요. 자, 괄호 6번 보는데 출발 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자, 이거 잘 봐. 뭐냐면 출발했을 때 아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했었잖아. 적분했을 때 아까 여기 값이 몇 나왔죠? 4 나왔죠. 내가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 했지. 그럼 0에서 1초가 지났을 때 얘는 몇 만큼 간 거냐? 오른쪽으로 4만큼 간 거야. 위치가 4니까. 인정? 근데 아까 내가 여기 면적 구했을 때, 자, 여기 면적 구했을 때 봐봐. 여기 면적 구했을 때 몇 나왔지? 4 나왔지.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얘가 일단 내가 뭘 보는 거냐면 위치를 보는 거잖아. 절대값 함수를 보면 안 되고 얘는 마이너스 4만큼 이동을 한 거야. 그지? 위치니까. 적분을 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 아니야?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죠. 그럼 부호를 따져야 되는 거야, 위치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4만큼 가고 왼쪽으로 몇만큼 갔다는 소리지? 4만큼 갔다는 소리야. 그럼 다시 무슨 점으로 돌아올까? 원점으로 돌아오지. 그래서 우리는 몇 초 때냐? 3일 때가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라고 볼 수 있고 3일 때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시간 3입니다 라고 쓰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조금 개념 정리 한번 하시고요. 자, 뒤에서 조금 주요 문항 풀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3번 문제 그냥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자, 항상 잘 보세요. 어떤 함수인지 잘 보세요. P의 위치와 Q의 위치를 줬어요. 그러니까 얘를 일단 P의 위치를 XP라고 줬고 그 다음에 Q의 위치를 XQ다라고 이렇게 일단 주신 거죠. 대문자네요. XQ입니다. 자, T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때 일단 우리가 위치 함수를 줬고 그냥 이런 함수를 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세요.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의 함수들을 잘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고민하시면 되고요. 일단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t의 세제곱,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얘가 5t의 더하기 2분의 1이죠. 위치 함수입니다. 위치. 근데 세 번째 줄 뭐라 하죠?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밑줄. 일단 우리 여러분들은 당연히 속도 함수가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미분을 때리셔야죠. 여기 미분 때리면 내가 이 친구를 갖다 뭐라고 쓸 수 있냐? 이거 세제곱이죠. 미분 때리면 2t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를 미분 때려주시면 여기는 또 제곱인가요? 자, 여기는 제곱이죠. 눈이 어떻게 됐나? 자, 제곱이 이렇게 돼서 미분 때려주시면 얘는 마3t에 더하기 5가 된다라고 속도 함수가 나오는데 자, 어쩐다고요? 같아지는 순간. 자, 같아지는 순간이란 말은 같아지는 시간을 구하라는 소리죠. 시간이라는 건 뭐죠? t죠. 그래서 같아지는 t를 구해줘라 이 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넘어가서 이제 방정식을 풀어줍니다. 그럼 나는 2t제곱에 플러스 3t에 빼기 5는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얘를 적당하게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2t다라고 들어갈 거고 얘가 t라고 들어갈 거고 얘는 플러스 1이고 그 다음 우리는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5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t 값이 2개 나오는데 다시 한 번 더. t는 무조건 양수예요. 왜? 시간이니까. 시간 마이너스 2초고요. 이러면 안 되죠. t는 몇이 된다? 1이 된다라고 일단 그 시간을 구하셨고요. 근데 뭘 구하려나 보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소리죠. 그 한마디로 거리는 우리가 위치의 어떤 차이를 보는 거 아닐까? t가 1이라는 거 여기다 넣어주세요. 자, 넣어주시면 t가 1이 여기에 쓱 하고 들어가면 얘는 1이 돼요. 그 다음 여기에 t가 1이 쓱 하고 또 들어갑니다. 마이분의 3이고 2분의 1가 마일이죠. 5니까 얘 누가 되죠? 4가 되죠. 그럼 4와 1의 거리를 구하래요. 자, 거리는 몇이다? 3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편하게 풀면 되는 건데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편하게 풀어주시고 일단 3번 이렇게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4번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문항은 우리 여러분들 푸시면 됩니다. 답은 제가 달아놨으니까. 자, 4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Q의 T에서의 위치가 각각 또 뭐라 짓거려요, 그냥. 자, P의 위치 또 XP죠. 그냥 뭐 XP 맨날 하는 것 같고. 그때 이 친구 읽어보니까 T제곱에 빼기 4T에 더하기 1이다 되고, Q의 위치니까 XQ죠. 자, XQ. T의 제곱에 빼기 8T에 마이너스 12다라고 이렇게 주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밑줄 한번 끕시다. PQ가 서로 반대 방향. 자, 얘네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반대로 어떻게 하는? 움직이는. 자, 그럼 반대로 움직이는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움직이는 방향성을 알고 싶으면 무슨 함수로 관찰하라 했죠? 속도 함수로 관찰하라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미분을 때리세요. 미분을 때리면 얘는 우리가 2t에 빼기 4가 될 거고요. 얘 미분 때리면 우리는 2t에 빼기 누가 됩니까? 8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속도에 뭐가 달라야 될까요?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속도의 부호가 다르다. 왜? 속도의 부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향을 알 수 있다 했으니까. 자, 근데 저는 부호를 따지는 거니까 그냥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친구 2t 빼기 4는요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게 t축이죠. 2가 근이에요. 2가 근이고 얘가 그래프가 여기서, 자, 0보다 오른쪽에서 한번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친구 절편 체크하면 굳이 마사죠. 자, 속도 함수 한번 그렸고요. 여기는 2t 빼기 8이죠. 0, 마이너스 8이 지날 거예요. 8이 지나고 그 다음에 4, 0을 지나겠죠. 4, 0을 지나고 기울기 같으니까 평행할 겁니다. 이렇게. 아유, 쉣. 4를 여기다 해놓고는 자, 여기다가 4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두 개의 지금 부호가 어째라고요? 달라야 돼요. 다른 거니까 야, 2까지는 지금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죠. 근데 2부터 4까지는 하나는 플러스로 올라가는데 하나는 마이너스죠. 2부터 4 사이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그냥 적당하게 2보다 크고 t가 몇보다 작을 때, 4보다 작을 때가 우리는 부호가 달라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4보다 오른쪽에서 어차피 둘 다 양수죠. 부호가 같은 거니까 운동 방향이 같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부호가 달라야 되는 것이므로 2부터 4까지다. 답은 몇 번? 2번이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체크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6번하고 7번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6번 한번 봅시다. 자, 6번. 지면으로부터 30m의 위치에서 처음 25m/s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졌대요. 자,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되면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려봐.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지면이야, 지면. 지면으로부터 30m니까 여기 지금 현재 여기가 30m만큼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을 던졌는데 공을 그냥 이렇게 퓨 하고 위로 던졌다는 소리야. 근데 얘가 공을 던졌을 때, 자, 처음 속도 몇 m/s? 25m/s로 공을 던졌다는 소리. 일단 던졌어요. 오케이. 지면 위로 수직으로. 자, 그랬을 때 우리 여러분한테 t초의 높이 함수를 줬죠. 자, 높이. 자, 높이 함수라는 건 우리 여러분한테 어떤 함수일까? 맞아요. 위치 함수예요. 위치.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지면으로부터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 이 친구 함수를 뭐라고 줬냐면 저희한테
자, 2차 함수니까 조금 t에 대한 내림차순 적을게요. 마오 t 제곱 플러스 자, 몇 t죠? 25t 더하기 몇이죠? 30이다라고 이렇게 위치 함수를 주신 거죠.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말하냐? 자, 밑줄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한마디로 다시 한번 더 순간이란 말이 뭐라고? 지면의 순간? 지면에 t를 구해달라. 지면에 닿는 순간에 t를 구해달라는 소리예요. 자, 지면이라는 거는 위치가 몇인 걸까요? 위치가 0인 거겠죠. 높이가 0인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t 값을 구해주시고 그때의 뭘 구해달라는 소리죠? 속력, 즉슨 속도한테 절대값을 씌워달라는 소리겠죠. 이때 그 t에서의 우리는 절대값 속도를 구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편안하죠? 문제를 똑바로 읽으세요. 자, 그러면 저는 우리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얘가 0이라는 방정식부터 푸세요. 마오로 존나 나누시면 얘 아마 t제곱 마이너스 5t에 마이너스 6이 될 겁니다. 인수분해 못하면 그냥 이제 머리를 그냥 깨버릴 거야. 그러니까 우리 t라는 친구는 누구하고 누가 되냐면 6하고 마이너스 1인데 자, 시간은 양수죠. t는 6이다라고 일단 시간을 구했고요. 그다음 속도 함수가 필요하죠. 속도 함수니까 위치 함수를 미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미분하면 나는 마이너스 10t에 더하기 몇이죠? 25죠. 근데 그거한테 우리가 절대값을 씌우고 자, 몇을 넣어달라? 6을 넣어달라는 거죠. 6이 들어가면 마 60 더하기 25니까 마이너스 35예요. 자, 절대값이니까 답은 누가 되겠습니까? 35가 된다라고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됩니까? 절대 어렵지 않아요. 조금 이런 식으로 뭐를 같이 그려보는 것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냐면 상황적인 그림을 좀 같이 그려보세요. 자, 뭘 그리라고요? 상황적인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보세요. 그러면 분명 우리 여러분들 훨씬 더 이해 잘 될 거고 문제가 뭘 말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 우리 여러분이랑 또다시 한번 더 가봅니다. 자, 6번 그 다음 7번 본다 했죠? 자, 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편하게 읽으세요. 제가 문제 하나하나 진짜 친절하게 판서하면서 독해해주면서 그 내용 판서해주고 있거든요. 이거 못 알아먹으면 안 돼요. 이것보다 친절할 수가 없어요. 자, 지면에서 출발하여 지면과 수직하게 움직이는 열기구의 t분의 속도함수. 자, 위의 문제와의 차이는 뭐죠? 얘는 속도함수를 줬다는 거예요. 자, 속도함수를 줬습니다. 자, VT라고 흔히 줄 겁니다. velocity의 약자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지금 속도함수를 두 개로 나눴거든요. 자, 나눴다는 게 0 이상 t가 10 이하일 때는 1차 함수를 줬어요. 이 t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한테 얘가 10부터 t가 몇 가지는 20까지는 자, 또다시 1차 함수를 줬어요. 뭐라고 줬죠? 마사티 더하기 60이다 라고 주셨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여러분한테 이런 식으로 함수가 주어졌을 때 자, 뭘 구해라? 20분 후에. 자, 초라고 말했는데 분인가 봐요. 20분 후에 높이를 구해달라. 자, 20분 후에 뭘 구해달라는 소리죠? t가 20일 때 위치를 구해달라는 소리예요. 위치. 알았습니까? 그럼 한마디로 이 새끼를 적분해달라는 소리죠. 근데 얘네 지금 몇 차 함수죠? 1차 함수인데 적분해달라는 거니까 자, 제가 웬만하면 삼각형 또는 사각형의 넓이로 가세요라 이해했었던 것 같아요. 뭐냐? 그래프를 그려보자. 얘 어차피 t가 0이 있을 거고 t가 10이 이렇게 있겠죠. t가 20도 이렇게 있겠죠. 그때 일단 0에서 시작하는 건 0,0이죠. 0,0이 이렇게 될 거고 얘가 10이 들어가니까 여기 20이죠. 자, 20이 돼서 그래프 이렇게 연결될 거고요. 10 들어가면 또 20이거든요. 20 들어가면 누가 되냐? 얘는 우리가 마 80에 60이니까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질 겁니다.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조금 0이라는 거 조금 더 끄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거를 지금 뭐 해달라고? 적분해달라는 거예요. 0부터 20까지 적분해달라는 겁니다. 적분. 인테그랄을 때려달라는 소리예요. 그래 위치가 나오니까. 편하게 들어갑시다. 일단 여기 있는 친구는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거든요. 그럼 나는 여고의 지금 절편을 찾아야 돼요. 절편이니까 얘를 는 0이라고 두겠습니다. 여기에 몇이죠? 15죠. 가로 길이 15고 세로 길이 20이죠.
자, 그래서 우린 넓이를 일단 구하는 거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15하고 20을 곱하니까 몇 백이죠? 30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적분을 하는 거니까 부호를 따져야 돼요. 여기 안에는 0보다 아래쪽이죠. 일단 마이너스 써주시고 얘도 삼각형의 넓이의 마이너스죠. 2분의 1 곱하기 15, 20이니까 이 길이 5일 거고 이 길이 20이죠. 5랑 20 곱하면 100이죠. 그래서 곱하기 100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150에서 50을 빼는 거니까 얘는 누가 되겠습니까? 100이 된다라고 해서 답은 우리가 100이다 라고 써주시면 끝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약간 물리처럼 푸니까 이게 100이다 하니까 102번 같네요. 제가 102번 강사님 존경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7번 가볍게 해결 잘 해주시고요. 적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9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11번, 12번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자, 9번 한번 가볼게요. 물 좀 마셨습니다. 자, 9번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이거 좀 빈출이에요. 이게 빈출인 게 옛날에 좀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 좀 뜸해지긴 했는데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여러분들 잘 그려주라, 잘 풀어주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어떤 고속열차가 있대요. 고속열차 KTX인가 봐요. KTX가 출발한 후 3km를 달릴 때까지는 T분후의 속도가 뭐냐. 자, 일단 3km를 달릴 때까지. 근데 너희 그거 알아야 되는 게 고속열차는 한 방향으로밖에 안 가요. 갑자기 중간에 방향을 틀면 안 됩니다. 3km를 달릴 때까지니까 위치가 그냥 3이 될 때까지라고 생각해도 돼요. 위치가 3이 될 때까지. 또는 거리가 3이 될 때까지라고 해도 되거든요. 어차피 방향성이 일정하기 때문에 양의 방향으로밖에 안 가요. 앞으로밖에 안 가겠죠. 기차가 뒤로 가면 안 돼요. 기차가 앞으로 갈 때 우리가 어차피 양의 부호니까 위치나 거리가 똑같겠죠. 그래서 위치가 3이 될 때까지는 속도 함수를 줬어요. 속도 함수 누구다? VT가 4분의 3t제곱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속도 함수를 갖는다라고 주셨죠. 근데 그 3이 될 때까지니까 그 이후에는, 자, 그 이후 일정하대요. 뭐가?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주고 있죠. 속도가 일정하다. 그래프를 좀 그려볼까요? 자, 일단 출발을 0에서 출발했겠죠. 당연히 0에서 출발합니다. 여기 t가 0에서 출발할 거예요. 이게 t축입니다. 속도 함수 그리는 건데 얘 일단 1차가 없는 2차 함수죠. 0,2분의 1을 축으로 할 거고요. 그때 2차 함수를 그립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이 함수 무슨 함수라고요? 속도 함수입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 우리가 적분을 하는 거예요. 적분을 해야 위치가 나오겠죠. 적분한 값이 3이 될 때까지, 즉슨 우리가 0에서 출발한 거예요. 0부터 출발한 거니까 0부터 어떤 시간인지 모르죠. 0부터 A까지 속도를 적분했을 때 그게 몇이 나올 때? 3이 나올 때까지, 즉슨 A 시간까지 우리가 적분을 해봤더니 이게 3이 나온 거예요. 딱 그 순간부터 어떤 운동을 한다고요? 속도가 변하지 않게 움직이겠다는 소리죠.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등속도로 움직인다. 자, 등속도란 조금 전문 용어일 수 있지만 속도가 변하지 않게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우리 여러분한테 뭐라고 주냐? 5분 동안, 5를 그냥 대략 여기 둘까요? 5분 동안 달린 거리를 구해라. 근데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위치랑 지금 거리가 똑같아요. 운동 방향이 일정하니까, 양의 방향으로 일정할 거니까 거리도 무조건 플러스고 위치도 플러스예요. 그럼 내가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라는 거니까 그냥 위치를 구해라. 즉슨 이거의 면적을 구해주세요. 이런 말인 거죠. 면적을 구해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적분을 하는 거니까 여기 일단 3이에요. 그럼 이 면적을 알고 싶어요. 그럼 뭘 알아야 되죠? A를 알아야 돼요. A를 구하기 위해서 얘가 어딨냐? 여기 있죠. 0부터 A까지 적분해서 3이라면서요. 위치가 3이라면서요. 나는 이거를 적분해 보는 거예요. 3분의 1 들어갑니다. 적분합니다. 얘 그럼 4분의 1에 t의 몇 제곱이죠? 4제곱이고 플러스 2분의 1이죠. 2분의 1 적분하면 2분의 1t죠. 근데 이걸 0부터 A까지 적분했더니 몇이 나온다? 3이 나온다 라고 해서 A를 찾아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가세요. 이게 A가 들어가게 되면 그냥 이거 지울게요. 칠판 조금 쓰기 귀찮으니까
여기가 A 4제곱 되겠죠? A 4제곱 되고 여기 누가 됩니까? 2분의 1 A가 됩니다. 근데 얘가 3이죠. A 값을 얼추 구해보면 알 건데 A가 아마도 몇 나오죠? 2 나올 줄 알았는데 2가 안 나오네? 아, 이거 2분의 1 T인가요? 미안합니다. 그럼 여기 4분의 1 A제곱이겠네요. 4분의 1 A제곱입니다. 적분하는 거니까. A가 2가 나오죠. 2 나오나요? 아, 이거 세제곱인가요? 뭐죠? 정신병자인가요? 적분은 못합니다. 자, A한테 2 들어가면 되죠. 자, A한테 2가 들어가면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는 몇이다? 2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럼 우리가 여기 지금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더, 얘 뭔도 함수라고요? 속도 함수죠. 2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다 넣어줘야 속도가 나오죠. 2가 들어갑니다. 얘 3이 될 거고 2 들어가니까 플러스 1이죠. 그럼 이때 이 속도가 몇인 거죠? 4인 거죠. 그럼 끝났죠? 우리는 5일 때의 위치, 거리가 궁금하다 했으니까 0부터 5까지 속도를 적분해 주면 돼요. 적분이가 면적 구하죠? 3이죠. 이때 가로 길이 3이고 세로 길이 3입니다. 3, 4, 12죠. 10이랑 3을 더하니까 자, 답은 누가 된다? 15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적분한다를 그냥 면적이다라고 계속 내가 지금 퉁치고 있거든. 이거 이해 못하시면 앞에 정적분하고 하는 공부 안 한 겁니다. 심각해요, 그러면. 알았죠? 알아들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 우리 여러분이나 또다시 몇 번으로 갈 거냐? 제가 11번, 12번을 같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자, 11번, 12번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1번 봅시다. 자, 11번 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와 Q라는 밑줄 치세요. 위치 함수예요. 위치 함수입니다. 위치 함수예요. 이게 학생들이 이쪽 파트 틀려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수를 착각해서예요. 얘네 지금 다 위치 함수입니다. 위치 함수. 자, 그랬을 때 우리 여러분한테 지금 GT라는 함수를 줬고 또 FT라는 함수를 줬죠. G고 얘는 FT예요. FT 아일랜드인가 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가 지금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4고 여기가 또 누구죠? 8이죠. 이게 위치 함수니까 1에서 같고 8에서 같다는 소리는 1과 8에서 P와 Q가 만났다는 소리예요. 알았습니까? 지금 이게 누구의 위치냐? 얘는 P의 위치고요. 얘는 지금 Q의 위치입니다. 다시 한번 더 1과 8에서 어쨌다고요? 만났다는 소리예요. 만났다. 그 위치예요. 그럼 뭐 이 사이의 4에서는 G가 P보다 더 뒤에 있다는 소리예요. 위치가 덜 떨어진다는 소리니까 더 뒤에 있다는 소리죠. 또는 더 아래에 있다는 소리겠죠. 알았습니까? 자, 그렇게 위치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기억부터 들어갑니다. 속도 함수로 착각하지 마세요. 기억. 두 점 PQ는 모두 두 번 만난다. 맞죠? 두 번 만났어요. 위치가 같으니까 1과 8에서 기억 맞죠? 니은 P의 T는 4에서의 속력은 T는 8에서의 속력보다 빠르다. 자, 일단 속력이라는 건 우리가 절대값 속도거든요. 절대값 속도가 우리가 속력이라고 알고 있죠. 우리가 속도를 알아야 뭔가 속력을 비교할 수 있어요. 자, 속도는 우리가 위치를 뭐 한 거죠?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예요. 자, 미분이 뭐죠? 맞습니다.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해 주라는 소리예요. 그럼 그래프를 조금 그려봐요. 얘는 지금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죠. 근데 얘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그림을 보시면 알 거예요. 좀 더 완만해요. 얘가 좀 더 작아요. 얘가 좀 더 작아요. 얘가 완만하거든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죠. 미안합니다. 그래프 똑같이 그려놔서. 자, 그러는데 얘가 조금 더 그러는데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더 빠르냐라고 물어봤죠. P가 뭐요? 아, 미안합니다. P를 물어봤나요? 에이, 씨발. 미안합니다. P의 T는 4일 때의 속력은 8일 때의 속력보다 빠르냐 물어봤죠. P로 따지는 건 얘로 따지는 거죠. 예. 접선의 기울기 따집니다. 이때가 조금 더 이제 완만하죠. 이때보다 얘가 더 완만해요. 그래서 얘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4일 때의 속도가 8일 때의 속도보다 더 크죠.
근데 지금 기울기가 다 양수니까 이게 양수로 바뀌어지면서 그냥 속도가 속력이랑 똑같은 거예요. 알았죠? 양수니까.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4일 때가 8일 때보다 빠르냐? 맞죠? 더 크니까 빠르다 맞고 니은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를 똑바로 하세요. 접선의 기울기로 해석한 겁니다. 디귿. 4부터 8까지 움직인 거리는 Q가 움직인 거리보다 더 길다라고 했는데 똑같이 4부터 8이에요. 그럼 4부터 8인데 4부터 8 봅니다. 그럼 이 P라는 친구의 위치죠. P의 위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했는데 Q의 위치, 이게 P인가요? 이게 P네. 미안합니다. 정신이 없네. 그래프 헷갈려서.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변한 거죠. 근데 Q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했거든요. 누가 더 많이 변했죠? Q가 더 많이 움직인 거예요. Q가 더 많이 움직였으니까 움직인 거리가 더 많은 거겠죠. 그래서 Q가 움직인 거리보다 길다? 아니죠. Q가 더 길죠. 디귿은 나가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았죠?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편하게 해석해 주시고, 자, 12번 한번 들어갈게요. 12번도 별표 한번 잘 쳐주세요. 자, 11번 답은 기억 니은이겠죠?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답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가 있는데, 그때, 자, 이것도 함수 잘 보자. 속도 함수예요. 속도 함수라고 주고 있죠. 속도. VT.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래프를 조금만 잘 그려보시면 뭐 이런 식이에요. 뚠따이. 여기가 지금 현재 A고, 그 다음 여기는 우리한테 지금 2고, 여기를 이렇게 뜩 가서 여기가 3이죠. 직선이 하나로 그대로 연결이 되네요. 직선 하나 그대로 연결돼서 여기는 몇이죠? 4죠. 여긴 또 누구죠? 마이너스 A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한테 또 이제 잠깐 일정하고요. 여기 몇이죠? 5죠? 6인가요? 6이고. 또 7이 되는 곳이 있죠. 7이 되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7이 되는 곳입니다. 여기가 7이 된다. 여기가 6이었고요. 여긴가? 여기죠. 여기죠.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한테 10이죠. 10이 되는 곳은 여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있다라고 다시 한번 더 속도 함수를 준 거예요. 속도 함수. 속도 함수에선 다시 한번 더 부호를 관찰하면 운동 방향을 알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속도의 접선의 기울기는 가속도일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시면서 문제 들어가는데, 자, 일단 문제를 봅니다. 첫 번째, T는 2에서의 위치가 5래요. 자, 다시 한번 더. 2에서의 위치가 몇이라고요? 여기에서의 위치가 5래요. 여기서 위치가 5다. 그 다음에 T는 7에서의 위치가 마이너스 1이다. 이 T는 7에서의 위치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주는 거죠. 그때 우리 여러분한테 T는 10에서의 위치 구해달랬죠. 여기서의 위치를 구해주래요. 여기서의 위치가 몇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 문제 잘 봐. 너희 대부분 이제 속도 함수를 줬었던 앞의 문제들을 보면 원점에서 출발한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0에서 출발을 해서 그냥 적분한 값을 위치다라고 받아들였었던 것 같아. 그렇지? 근데 다시 한 번 더. 적분한 값은 내가 아까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변위라고 보는 게 좋아요. 변위. 속도는 변위다. 인테그랄 속도는 변위다. 자, 변위는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처음 개념 때. 위치의 변화예요. 위치의 변화라는 소리는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보세요. 얘가 지금 이거를 적분을 하면은, 이걸 적분하면 변위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넓이로 따질게요. 2고 A죠. 그럼 2 곱하기 A를 2로 나누니까 넓이는 A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 위치를 몰라요. 처음 위치. 그거한테 A를 더했더니 그게 몇이 나왔다? 5가 나왔다. 이 말인 거예요. 위치의 변화만큼 더해줘야 처음 위치에서 움직였을 때 5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이 문제는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했단 말이 없기 때문에 적분만 하고 5다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걸 체크를 잘 하세요. 써놓으세요. 또 봅니다. 어디에서의 위치를 알려줬죠? 7에서의 위치죠. 근데 잘 봐. 그대로 우리는 처음 위치 그대로 먹습니다. 더하기 적분을 하는 거예요. 0부터 7까지 그대로 적분합니다. 적분하시면 잘 보세요. 얘 어차피 마이너스 A고 여기 A죠.
여기 간격 1이고 여기 간격 1이죠. 근데 얘는 위쪽이고 얘는 아래쪽이죠. 합동이죠. 상쇄돼요, 서로. 상쇄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도 여기 6이고 여기 7이죠. 여기 마이너스 A고 A죠. 여기 적분하면 여기도 상쇄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직사각형이 남았고, 그 다음 또다시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이 남았죠. 그러니까 얘한테 그대로 내가 A를 더해주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직사각형 우리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적분값이에요. 여기 있는 면적은 몇이 나오냐? 2가 나오고, 여기 있는 길이는 A가 나오죠. 넓이는 2A일 건데 아래쪽을 적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몇 A가 나옵니까? 2A가 나와서 이 친구는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계산을 조금만 때려볼게요. 얘 마이너스 A죠? 두 개를 더합니다. 위치가 2배가 되면서 그게 4가 나오죠. 처음 위치 몇이었단 소리죠? 2였단 소리예요. A는 몇이란 소리죠? 3이란 소리예요. 알았습니까? A는 3이다. 그 A를 3이라고 이렇게 구한 겁니다. A를 3이라고 구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시간에 지금 위치가 마이너스 1이었다는 소리죠. 그거한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값만 그대로 더하면 10에서의 위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적분값은 뭐냐? 10이고 여기 7이죠. 가로 길이 3이고 세로 길이 3입니다. 여기 넓이 몇 분의 몇이죠? 2분의 9죠. 마일한테 2분의 9를 더하니까 답은 몇 분의 7이다? 2분의 7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적당하게 답을 내보시면 돼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 조금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나머지 문항 좀 잘 풀어오시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개별 질문 조금 받을 거고, 자, 고생하셨습니다. 제발 주의사항들 말한 거 다 조심하시고 외우세요. 고생하셨습니다.